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임상조교수로 재직 중인 김진영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팔 돌연변이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의 표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시면 자기 폐암 환자의 새 집형이 열렸다. 그리고 타그리스와 화학요법에서 이재팔 폐암 환자에서 혜택이 있었다. 그리고 폐암 4기 환자에서 렉라자를 투여하고 나서 심지어 완치 판정을 받기도 했다. 또한 리브리반트 렉라자 같은 것들이 이제 표준요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뉴스 헤드라인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제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분들이 쓸 수 있고 썼을 때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진단이 중요합니다. 폐암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중에서 내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 그 중에 유전자 돌연변이란 무엇이고 내게는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그리고 폐암의 병기는 어느 단계인지, 그 다음으로는 EGFR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표적 치료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EGFR이 뭐길래 이거에 대한 치료제가 나왔는가, 그리고 어떤 EGFR 돌연변이들이 치료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는 조기 폐암과 진행성 전이성 폐암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한 EGFR TKI라고 하는 이 표적 치료제를 어떻게 치료제로 쓸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폐암은 먼저 원발성 폐암과 폐전이암으로 나뉘는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폐암이라는 것은 원발성 폐암입니다. 즉 폐에서 유래한 암이라는 뜻입니다. 폐전이암의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소장 쪽에서 큰 덩어리가 하나 보이고 폐에 여러 가지 결절이 보이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제 원바람은 소장에 있는 저 암이고, 그리고 폐전이암은 이렇게 작은 결절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저희가 폐암이라고 하지 않고 소장암을 폐전이암이라고 합니다. 폐암의 종류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폐암은 크게는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먼저 나눕니다. 그중 대부분은 비소세포 폐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직학적 진단을 하게 되는데 아마 서남이다 혹은 편평상피암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남의 경우에는 대부분 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비흡연자 여성에서 많습니다. 편평상피암은 그보다는 조금 적고 흡연자에서 많습니다. 그 외 기타 암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과 무관하게 서남인지 편평상피암인지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최근에는 분자 진단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 진단에서 중요한 것이 저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이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보시다시피 EGFR 엑손 19에 딜리션이 있거나 L858R에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EGFR 돌연변이든 이 외의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표적 유전자가 없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이 대두가 있는 면역 항암제 그리고 PD-L1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고 이것은 폐암에서는 1% 미만, 1에서 49%, 그리고 50% 이상 정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폐암의 종류가 다 따로따로 구별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 중에서 이제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분들께서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소세포 폐암에서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논문에서 따온 그래프이고 이 바깥에 있는 것이 이제 아시안에서의 유전자 돌연변이고 이 안쪽이 서양에서의 돌연변이입니다. 살펴보시면 이 EGFR 엑손 19 딜리션 혹은 L858R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안에서 서양 인구보다 훨씬 많고 이게 전체 돌연변이의 46.3%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EGFR 엑손 19 딜리션 그리고 L858R 돌연변이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폐암 병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폐암
폐암으로 진단받으신 후에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단계에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일단 완치가 가능한 1기에서 3기 초반의 폐암을 조기 폐암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선행 항암요법을 하고 수술을 하거나, 혹은 수술을 하고 보조적인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거나, 혹은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단독 혹은 동시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병이 나빠지거나 혹은 처음부터 전이성 재발성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3기 말에서 4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때는 고식적 요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항암 치료만 지속을 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1차 항암제를 먼저 쓰고, 이 1차 항암제가 잘 들으면 계속 쓰다가 언젠가 다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약을 바꾸게 되는 2차 항암제를 쓰게 되고, 이후에 또 진행을 하게 되면은 또 3차 항암제로 바꿔서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환자분께서 체력이 안 되시거나 혹은 더 이상 치료제가 없는 경우, 암 치료제는 3차 이후에도 있지만 환자분이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말기암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조기 폐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79.8%입니다. 꽤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5대암과 비교를 해보면 갑상선암은 100%가량 되고, 유방암 99%, 위암 97%, 대장암 94%에 비교하면 조기 폐암의 5년 생존율은 조금 낮은 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진행성 전이성 폐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불과 1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방암이 49%, 대장암 21%에 비교하면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제로 어떤 것들을 쓰는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